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빠른 전파 속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인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이러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아직은 무방비 상태인 스마트폰 해킹 소식으로 이번 주 뉴스 시작합니다. 아이폰에 이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무료 어플들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 SK텔레콤이 해킹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바이러스가 심어진 특정 어플을 다운받는 순간 스마트폰의 작동 속도가 느려지거나 저장돼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 심지어는 문자 메시지와 음성 녹음 내역까지 순식간에 해커에게로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폰4의 국내 전파 인증이 완료되면서 KT를 통한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아이폰 3GS 출시 때와는 달리 데스그립 현상과 AS 문제, SK텔레콤에서 인기몰이 중인 갤럭시 S 등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가 개인 사용자의 탈옥을 합법이라고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엔 손쉽게 iOS4를 탈옥하게 해주는 웹 기반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해커그룹인 아이폰 대부팀이 선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의 AS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AS 역할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AS의 유무상 수리 조건과 가격 등의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림의 스마트폰 블랙베리의 이메일과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등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일부 중동 국가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 안보 문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문제란 정부 당국이 블랙베리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검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100만 장 이상 판매된 스타크래프트2가 컴퓨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임 실행 중 컴퓨터 성능이 저하되면서 다운되거나 그래픽카드가 녹아버렸다는 사례가 들려오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는 최근 해외 블리자드 공식 포럼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MD가 2분기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엔비디아를 딛고 1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중저가 전략을 내세운 점이 고가 제품을 고수한 엔비디아를 앞지른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해킹 컨퍼런스에서 한 참가자가 휴대폰 도청 시연을 했습니다. 이 참가자는 $1,500 상당의 자체 제작 시스템을 통해 몇 분 만에 30여 명의 휴대폰 통화와 데이터를 몰래 엿듣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불법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깔리도록 하는 이른바 스파이 산업이 손 쓸 틈도 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이트당 평균 64개가량의 불법 추적 프로그램이 발견된 것으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는 일부 기업에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다고도 이들은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의 프로그램 바로가기 기능에 악성 코드가 삽입되는 것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버그 수정 패치를 배포했습니다. 해당 버그는 사용자가 아이콘을 실행하는 순간 바로가기에 삽입된 악성 코드가 동작해 컴퓨터를 무력화하는 방식의 공격입니다. SK텔레콤과 KT가 무선 인터넷과 주유소 와이파이 설치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내세운 차량용 내비게이션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입지를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통신형 내비게이션 시장이 본격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를 담당 기자를 직접 찾아가서 들어보는 D&D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V 전문 이상훈 기자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마트 TV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찾아왔어요. 올해 초 중반까지만 해도 월드컵도 그렇고 3D TV가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갑자기 웬 스마트 TV냐, 스마트폰도 아니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TV의 이슈가 넘어가는 건지 궁금해요. 스마트 TV라는 거는 단순하게 양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터넷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처럼 간단하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좋죠. 모든 사람이 3D를 보려고 하지 않고 3D TV로 볼 만한 소스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또 안경 끼고 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2D 영상으로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다음 뭐 인터넷도 할 수 있는 스마트 TV가 더 아마 훨씬 많이 팔릴 거라 예상됩니다. 네, 스마트 TV도 참 기대가 되는데, 네,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이 이제 사람들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의 생활이 많이 변화된 것들을 이제 지켜볼 수 있어요. 스마트 TV가 가정마다 이제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TV 앞에서 단순하게 바보 상자처럼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뭐 요새도 지금 많이 실행하고 있잖아요. 일기예보, 인터넷,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라든지 피카사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곳에 접속을 해서 네. 자기가 원하는 방송, 원하는 시간대에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거를 하면서 동시에 뭐 약속 장소를 찾기 위해서 웹서핑을 하고 거기 뭐 구글맵이나 뭐 여러 지도들을 활용을 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직접 정보를 찾아서 전화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스카이프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TV로 전화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체험이 될 거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면 그걸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으니 이제는 정말 별도의 게임기를 안 사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 이제 주변에서 스마트 TV를 뭐 샀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네, 언제쯤 이제 직접 구입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스마트 TV라 규정하진 않고 있지만 삼성에서 최근에 발매되는 TV는 3D 영상 기능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별도로 만든 삼성 앱스를 채택을 해서 거기에서 삼성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TV로 인터넷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인 이제 구글에서도 구글 TV를 소니, 인텔과 합작해서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애플도 2007년인가 애플 TV를 한번 셋톱박스 형식으로 낸 적이 있는데 애플이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번엔 절치부심해서 iTV라는 식의 이름으로 아마 직접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튠스를 비롯한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고 애플이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는 방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돼요. 국내에서는 이제 GPNC라는 중소기업에서 이제 스마트 TV를 한번 출시를 했고요. 삼성도 독자 노선으로 가기보다는 구글과의 지금까지 협력 관계를 살려서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TV를 출시할 거라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업체들도 그렇게 OS가 제일 중요한데 아마 많은 스마트 업체들이 스마트 TV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TV를 출시할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에 휴대폰도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진화를 하면서 좀 사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졌잖아요. 또 PC도 좋아지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고 전자제품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좀 편하고 쉽게 볼 수 있었던 TV마저 이렇게 어려워져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전 좀 들어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스마트 TV가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좀 같이 함께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게 되겠죠? 일단 스마트폰하고 스마트 TV는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터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실행을 시키는 반면 스마트 TV는 아무래도 뭐 무선 뭐 리모컨이라든지 별도의 뭐 블루투스 키보드라든지 하는 식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터치로만 작동을 해야 됐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 TV에서는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기능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요. TV는 거실에 놓여서 온 가족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취향대로 사용할 수 있는 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용법을 좀 더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좀 더 어린이들부터 노인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개발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돼요. 네, 그럼 이제는 TV가 더 이상 그냥 바보 상자가 아니라 우리 이제 보는 사람이 같이 활용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그러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를 통해서 바로 옆에 있지 않은 사람을 좀 더 가깝게 연결해주는 새로운 창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이슈 나오면 언제든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토로라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모토글램을 SK텔레콤을 통해 출시합니다.
안드로이드 2.1과 480바이 854 해상도의 3.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프로세서는 720MHz, 카메라는 500만 화소입니다. 위텍 인스트루먼트는 친환경 LED 모니터 화이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16:10 비율의 22형 LED 모니터로 두께는 26mm, 1680바이 1050 해상도에 응답 속도는 2ms입니다. 기본 명암비는 1000대1, 동적 명암비는 2만대1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폭염을 피해 떠나는 여행, 항상 안전수칙에 신경 쓰면서 시원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